안녕하세요. 방콕 코딩 캠프 HTML, CSS, jQuery 실전 이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하게 될 실전 이론은 가상 클래스. 자, 영어로는 수도 클래스라고 해요. 발음이 조금 어려운데, 자, 수도, P가 묵음이죠. 수도라는 게 가짜, 모조, 이런 의미의 영어 단어예요. 가상 클래스라는 건 HTML 엘리먼트가 별도로 또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호버, 포커스 이런 것도 가상 클래스고요. 그런데 가상 클래스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비포 애프터라는 가상 클래스예요. 그래서 비포 애프터라는 가상 클래스를 여러분이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면 CSS 중급 이상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비포 애프터라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엘리먼트 하나 가지고 그 안에서 디자인을 하는데 비포 애프터라는 가상 클래스 두 개로 디자인을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포 애프터라는 가상 클래스는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비포라는 건 말 그대로 엘리먼트의 앞쪽에 생기는 거죠. 그리고 애프터는 뒤쪽에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실전 예제 영상들 보시면 비포로 쓰나 애프터로 쓰나 상관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면 한 가지의 디자인만 할 경우에는 비포든 애프터든 하나만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만들 예제가 뭐냐면은, 자, 이런 메뉴예요. 아무 큰 의미는 없지만 이런 메뉴예요. 그런데 보통 보면 메뉴의 뒤에 새로운 아이템, 뉴라는 이런 배지, 그리고 핫이라는 이런 배지를 달 때 여러분들이 그냥 HTML 상에서 달게 되면 지저분해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 보통 가상 클래스로 써요. 자, 그러면은 옆에 있는 예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메뉴들이 있는데 뒤쪽에 주문 불가라는 이런 가상 클래스 있죠. 자, 이거 애프터라는 가상 클래스로 써서 뒤에다가 위치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은 비포 애프터가 어떤 의미인지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가상 클래스 비포 애프터. 자, HTML 엘리먼트는 가상 클래스 비포랑 애프터를 가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나는 제목입니다 라는 h1 태그가 있다고 칠게요. h1 태그. 그러면 이 h1 태그 역시나 이렇게 h1 태그가 이렇게 박스 안에 그려져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비포라는 가상 클래스에 무엇인가 넣게 되면 이 앞에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애프터라는 가상 클래스에 여러분들이 뭘 넣게 되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배지, 뒤에 배지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엘리먼트는 비포 애프터 가상 클래스를 하나씩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엘리먼트를 디자인하는데 또 디자인을 또 하나 만들고 또 디자인을 또 하나 만들고, 그래서 세 가지를 한 엘리먼트가 세 가지의 디자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디자인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가상 클래스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게 폼 엘리먼트는 비포 애프터를 가질 수가 없어요. 자, 폼 엘리먼트는 비포 애프터를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폼 엘리먼트가 어떤 거죠? 폼, 인풋, 버튼 이런 것들이죠. 폼을 만들 때 사용하는 엘리먼트들은 가상 클래스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폼 엘리먼트를 제외하고는 가상 클래스 비포 애프터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CSS 중급 이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상 클래스 비포 애프터 사용하는 법을 굉장히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럼 예제를 통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HTML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KO 그리고 가상 클래스의 꽃 before after. 자,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볼 게 이거예요. 자, 텍스트 복사하시고요. 자, 텍스트 복사하시고, 자, 그러면 요번에는 뭐 위치 디자인 뭐 이런 것들, 뭐 포지션 이런 것들 안 할 거예요. 자, UL 안에 이렇게 li들이 있을 거죠. 그래서 블록 지정하시고 HTML 래퍼라고 하시면은 HTML 구조가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스타일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스타일 입력하시고요. 자, UL. 여러분들 뭐 가상 클래스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동그란 검은색 디스크 형태의 블릿을 우리가 UL을 리스트 스타일을 DC 머리라고 하게 되면 1, 2, 3, 4를 변경하죠.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애프터라는 가상 클래스로 이렇게 new를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new라는 배지 만들고 before라는 가상 클래스로 hot 핫이라는 가상 클래스를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뭐죠? UL에다 만드는 게 아니라, 물론 UL에도 뭔가 만들어서 디자인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각각의 li예요. 자, 그래서 UL 밑에 li의 가상 클래스인데 애프터 먼저 할게요. 애프터. 자,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 비포나 애프터는 무조건 하고 콘텐트라는 속성과 값으로 시작해요. 자, 다운표인데 쌍따옴표로 하셔서 상관없어요. 자, 다운표. 자, 그 다음에 new라는 텍스트를 넣을 거예요. 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애프터 클래스의 콘텐트에 new라고 입력하니까 화면에서처럼 new라는 텍스트가 자동으로 다 입력이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모든 거에 다 넣을 게 아니기 때문에, 자, 클래스 이름은 조금 이따 하죠. 자, new라고 넣었고요. 자, 그러면 가상 클래스 애프터 비포는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어요. 폰트 서식, 텍스트 서식, 디자인부터 보더, 백그라운드 모든 것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백그라운드 컬러를 다저 블루라고 넣을게요. 자, 배경 색상 들어가고 있죠. 자, 컬러는 FFF 하얀색 들어가죠. 그리고 보더 레디어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거 모두 다 들어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폰트 사이즈를 조금 줄일게요. 기본적으로 16픽셀이니까 한 13픽셀 줄일게요. 그리고 패딩은 제로. 그리고 좌우는 좀 커져야 되니까 한 5픽셀 정도. 자, 됐죠? 자, 여러분들 지금은 뭐 디자인 예쁘고 안 예쁘고를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러면 화면 보시면은 이 부분이 너무 바짝 붙어 있죠? 이 부분이 너무 바짝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짝 붙어 있는 거를 띄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콘텐트 앞에 이렇게 스페이스를 누르시면 안 돼요. 자, 스페이스가 아니라 마진 레프트로 조금 띄워 주셔야 돼요. 마진 레프트를 한 5픽셀 정도. 자,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애프터라는 가상 클래스에 new라는 텍스트를 넣어서 이걸 디자인한 거를 배치한 거예요. 자동으로 배치가 되죠. 그러면 before를 하도록 할게요. ULLI의 before. 자, 무조건 콘텐트로 시작하죠. 그리고 HOT 핫이라고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는 크림슨. 자, 됐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컬러랑 폰트 사이즈 이런 건 좀 가지고 올게요. 자, 그래서 핫이라는 배지도 넣었어요. 물론 이 부분을 조금 띄고 싶으니까 마진 레프트가 아니라 마진 라이트죠. 마진 라이트 5픽셀.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before라는 가상 클래스와 after라는 가상 클래스로 이렇게 배지를 자동으로 오토로 넣게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모든 것에 hot, new 이렇게 넣을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빅 치킨 마요의 클래스에서 new라는 클래스 이름을 주고요. 치킨 마요의 클래스에서 핫이라는 클래스 네임을 줬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실무에 작업할 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메뉴에서 new라는 메뉴가 있으면 이 클래스명만 추가하시면 돼요. 자, 이전에 자, 이렇게 돼야 되죠. li라는 태그인데 new라는 클래스 네임을 가진 것. 그리고 li인데 hat이라는 클래스 네임을 가진 것.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만 만들어 놓으시고 실무에서 작업하실 때 예를 들어 치킨 마요 샐러드가 새로운 아이템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클래스 new라고 넣으시면 자동으로 가상 클래스로 만들어 놓은 애프터 가상 클래스로 만들어 놓은 게 자동으로 저쪽에 붙죠. 그리고 돈치 마요라는 게 추천 메뉴, 핫이라는 추천 메뉴라면 클래스에서 HOT 이렇게 핫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가상 클래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예제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예제는 이거죠. 두 번째 예제. 자, 두 번째 예제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은 뭐 애프터라는 가상 클래스 방금 이렇게 배치했던 것처럼 애프터라는 가상 클래스로 넣을 거예요. 그러면 요 앞에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세요. 자, 여러분들 리스트 스타일 할 때 우리가 리스트 스타일을 정해져 있는 것, 뭐 디스크, A, B, C, D, 1, 2, 3, 4 로만자 이런 거, 그리고 또는 이미지 말고는 여러분들이 다 화면처럼 별표 특수기호든 대시든 다른 걸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상 클래스를 사용하게 되면 before, after 가상 클래스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런 특수기호를 얼마든지 넣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텍스트를 제가 가지고 올게요. 텍스트 가져오면 이제 주문 불가까지 다 오겠네요. 자, 그래서 저는 자, 일단 HTML 새로 만들게요. 여러분들 당부드리는 건데 저처럼 저는 영상 강의다 보니까 시간을 줄여야 돼서 HTML 페이지를 새로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절대 시작하는 사람, 이제 배우는 사람은 항상 새로운 파일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생각이 안 날 때 본인이 연습했던 파일 다시 리뷰해 보셔야 돼요. 저처럼 절대로 파일 하나에서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절대로 늘지 않습니다. 정성 들이시는 거예요. 연습 파일이라도 하나하나 정성 들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UL 그리고 마요 카레 철판 볶음밥 배고프네요. 철판 볶음밥 프리미엄 찌개 덮밥 비빔밥. 자, 이렇게 했죠. 그러면은 HTML 래퍼라는 익스텐션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냥 클릭만 해주시면 돼요. 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주문 불가라고 쉬운 거 먼저 할게요. 자, 그러면 UL에서 UL 밑에 LI의 애프터 에서 붉은색 버튼을 주문 불가할 거죠. 콘텐트 애프터 뭐죠? 무조건 하고 애프터 비포 가상 클래스 뭐죠? 무조건 하고 콘텐트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문 불가. 자, 이렇게 해서 넣었어요. 그리고 컬러는 붉은색으로 했고요.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 이렇게 좀 작게 했고요. 그리고 너무 딱 붙어 있으니까 마진 레프트 한 10픽셀 정도 줬습니다. 한 5픽셀 정도 줬어요. 자, 그래서 방금 전에 했던 예제처럼 애프터 가상 클래스 이렇게 해서 텍스트 넣어주시면 돼요. 물론 여기에 이미지도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속성들도 찾아서 넣을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거예요. 많은 걸 할 수가 있어요. 콘텐트 안에서. 근데 지금은 그냥 텍스트를 넣는 거로 일단 처음에 배우시는 단계에서 시작하세요. 자, 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할 게 뭐죠? 이거예요. 이거. 다쩌블루라는 컬러의 별표를 리스트로 사용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UL이죠? UL에서 리스트 스타일 좀 전에 한 것처럼 리스트 스타일 디시머라면 1, 2, 3, 4죠? 자, 기본적으로 리스트 스타일 넣지 않으면 저렇게 디스크 형태로 들어가요. 자, 그러면 스퀘어로 넣게 되면
네모죠. 그리고 서클로 넣게 되면 빈 동그라미가 되죠. 근데 이렇게 정해진 것만 해야 되는데 가상 클래스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리스트 스타일 none으로 해서 리스트 스타일을 일단 없애 놓을게요. 그러면 ul 밑에 li에 before라는 가상 클래스를 쓸게요. 자, 무조건 콘텐트죠. 자, 그리고 이 안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별표를 넣게 되면 저렇게 별표가 들어가죠.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자, 여러분들이 리스트 스타일을 이렇게 해서 서클이라고 했어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저 리스트 스타일 색깔만 변경하고 싶어요. 그래서 레드를 넣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리스트 스타일 뿐만 아니라 모든 텍스트 내용까지 다 레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상 클래스를 사용하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이 리스트 스타일, 이 분릿들만 색상을 변경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상 클래스 before를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컬러를 레드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 가상 클래스의 이 별표만 아스터리스크만 색깔이 변경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시로 하고 싶어요. 대시로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리스트 스타일에서 지원하는 CSS에서는 대시라는 게 없어요. 별표도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 무엇을 넣던 간에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샵을 넣으실 수도 있고요. SIN을 넣으실 수도 있고 무엇을 넣어도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별표를 넣어서 했고요. 그리고 마진 라이트를 한 5픽셀 정도 여러분들이 조절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처 블루로 했네요. 컬러를 다처 블루. 자, 그래서 비포라는 가상 클래스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좋은 점은 이렇게 텍스트를 넣을 수도 있지만 리스트 스타일 CSS가 지원하지 않는 특수 기호들 여러분들이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역시나 색깔 바꿀 수 있죠. 폰트 사이즈. 예를 들어 이 분릿 이 별이 크기가 좀 작아요. 그러면 폰트 사이즈 30픽셀. 너무 크면 10픽셀.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사이즈 조절을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포 애프터로 텍스트를 넣어서 조절하는 거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거. 이제 다음 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져요. 자, 어떤 거냐면 자, 우리가 이거 웹서핑 하다 보면 왼쪽 상단이나 오른쪽 상단에 사용자 위치 표시해 주는 거 있죠. 여러분은 지금 뭐 대부분 쇼핑몰에 있죠. 홈 밑에 셔츠라는 디렉토리를 보고 있습니다. 또는 홈 밑에 클로징 밑에 셔츠라는 디렉토리를 보고 있습니다. 또는 홈 밑에 전체 메뉴 밑에 사각 도시락 밑에 모듬 시리즈 보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브레드 크럼이라고 해요. B는 묵음이죠. 브레드 크럼. 자, 브레드 크럼이 빵 부스러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빵 부스러기가 왜 이런 기능을 왜 브레드 크럼이라고 부르냐면 뭐 옛날 외국의 동화에서 누구한테 잡혀갔을 때 나중에 돌아오는 길을 찾기 위해서 빵 부스러기를 조금씩 뿌리고 가는 옛날 유명한 동화 있죠. 거기에서 유래된 거예요. 곧 사용자가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고 어느 위치로 찾아가기 편하게 하는 게 바로 브레드 크럼이에요. 자, 이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홈 전체 메뉴 사각 도시락 모듬 시리즈. 자, 이걸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HTML 새로 만드세요. 자, 그러면 HTML은 그냥 심플하게 div 안에 브레드 크럼이라는 이름을 가진 div 안에 a 태그 하나 둘 셋 네 개 그리고 여기에 홈 그리고 전체 메뉴 사각 도시락 모듬 시리즈.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미리 보기 볼게요. 자, 그러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메뉴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이 부분이에요. 여기 화살표 방향이 있죠. 이거. 이런 방향 아이콘을 넣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런 아이콘을 가상 클래스를 비포 애프터 가상 클래스 사용 못하면 이렇게 넣어줄 거란 말이죠. 이렇게 넣어주겠죠. 이렇게. 그쵸?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HTML은 퓨어하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코딩을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꺽쇠 기호를 이렇게 HTML에 지저분하게 직접 넣어주는 게 아니라 비포 애프터 가상 클래스를 이용해서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브레드 크럼이라는 이름을 가진 곳에 A 태그들이 있죠. A 태그들이 있어요. 자, A 태그인데 우리가 A 태그의 가상 클래스로 비포에다가 자, 비포 애프터는 무조건 콘텐트를 시작하죠.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꺽쇠를 넣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동으로 쭉쭉쭉쭉 들어가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기본적으로 비포는 이 엘리먼트 앞에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앞부터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애프터를 사용하셔야 돼요. 자, 애프터를 사용하니까 홈, 자, 일단 A 태그 저기 색깔이랑 A 태그 색깔이랑 저기 밑줄 좀 없앨게요. 헷갈리네요. 텍스트 데코레이션 넌. 자, 됐습니다. 그러면 가상 클래스로 이 꺽쇠들이 들어간 거예요. 꺽쇠들이 들어갔죠. 그러면 브레드 크럼 밑에 A 태그인데 애프터 뒤에다 이 꺽쇠를 넣으라고 했어요. 물론 여러분들 여기에서 색상, 폰트 사이즈, 폰트 컬러 다 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있는 이 꺽쇠는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first child 이게 뭐죠? 모든 시즈 last child예요. 그래서 last child에 있는 곳에서는 이 꺽쇠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브레드 크럼 밑에 A 태그에서 last child. 자, 브레드 크럼 밑에 있는 A 태그인데 last child 마지막 거 이걸 의미하는 거죠. 자, 이거의 애프터에는 콘텐트 이렇게 비워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애는 꺽쇠가 있으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브레드 크럼 A의 마지막 라스트 차일드에 있는 애프터는 아무것도 넣지 말라는 거죠. 자,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만들어진 거 좀 볼게요. 자, 그러면 보시면은 이 꺽쇠가 다르죠?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텍스트로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폰트 어썸으로 넣으셔야 돼요. 자, 이 부분은 뭐 가상 클래스 부분은 아니지만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을 폰트 어썸으로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예쁜 모양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먼저 폰트 구글 폰트에서 이제 노토산스라는 웹폰트 하나 링크할게요. 자, 노토산스 CSS 안에 넣을 거죠. 자, 노토산스. 자, 노토산스 넣고요. 자, 그래서 바디 폰트 패밀리 노토산스 넣을 거죠. 자, 그러면 보시면은 이렇게 노토산스로 텍스트가 이렇게 변경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꺽쇠 부분을 조금 예쁜 꺽쇠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폰트 어썸이에요. 자, 폰트 어썸 CDN 먼저 가지고 오시고요. 폰트 어썸 CDN.
자, 그래서 폰트 어썸 쓸 준비 됐죠? 그러면은 폰트 어썸 오피셜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자, 우리 이렇게 돼 있는 아이콘에서 이렇게 돼 있는 모양을 찾아야 돼요. 자, 이런 거. 그런데 이런 거 예쁜 거로 찾기 위해서, 자, 우리가 이렇게 내리다 보면 디렉션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디렉션. 방향이죠. 자, 여러분들 검색하셔도 돼요. 디렉션. 자, 디렉션이라는 파트로 검색하시면 검색해서 바로 안 나오네요. 자, 그러면 그냥 스크롤해서 내릴게요. 자, 그러면 디렉션이라는 파트 가시면, 자, 디렉셔널 아이콘에서 앵글 라이트라는 거 있죠. 이게 훨씬 예쁘잖아요. 그러면은 폰트 어썸 우리 여러 번 넣었잖아요. 자, 폰트 어썸 넣는 것처럼 복사해가지고 여기다 붙여넣기 했어요. 엉망이 되죠. 왜냐면 이 안에는 텍스트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태그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여러분들이 이 모양의 아이콘을 넣고 싶다면 유니코드라는 거를 넣으셔야 돼요. 유니코드. 자, 보세요. 그러면 폰트 어썸은 유니코드를 다 제공하죠. 여러분들이 이런 아이콘을 이런 식으로 HTML 안에 넣는 게 아니라 CSS나 뭐 jQuery 구문에 넣으실 때는 이 유니코드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F105라는 유니코드. 자, 복사하시고요. 자, 모든 폰트 어썸 아이콘에는 다 그거에 맞는 유니코드가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유니코드를 넣을게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유니코드를 넣을 땐 반드시 역슬래시를 넣어주셔야 돼요. 역슬래시. 자, 역슬래시는 여러분들 키보드에 보시면은 엔터키 위에 원 표시가 있어요. 이게 역슬래시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자, 콘텐트, 이게 그냥 일반 텍스트는 아니라 폰트 어썸 텍스트잖아요. 그래서 폰트 패밀리를 폰트 어썸이라고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자, 뭐 따옴표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괜찮습니다. 그러면 폰트 어썸이라는 폰트 패밀리를 주고 이렇게 유니코드를 역슬래시와 함께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폰트 어썸에서 쓸 수 있는 이 수많은 아이콘들을 가상 클래스 콘텐트 안에 넣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 왼쪽에 너무 딱 붙었죠? 그러면 어떻게 하죠? 마진 레프트 한 5픽셀 줘서 조금 띄워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만들어 본 거는 가상 클래스에 꽂힌 비포 애프터 만들어서 이렇게 리스트에서 배지 아이콘 넣는 것, 그리고 이렇게 비포 클래스로 리스트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특수 기호 또는 색상으로 변경하는 거, 그리고 이제 브레드 크럼스 사용자 위치 표시하는 거 했고요. 그리고 사용자 위치 표시할 때, 자, 사용자 위치 표시할 때 이렇게 이 디렉션 아이콘을 폰트 어썸을 통해서 넣는 걸 했어요. 그리고 근데 폰트 어썸을 통해서 넣을 때는 반드시 역슬래시 유니코드 이렇게 콘텐트 안에 넣으셔야 되고, 역슬래시 유니코드 이것만 넣으시면 안 되죠. 이거는 일반 텍스트가 아니라 폰트 어썸이기 때문에 폰트 패밀리 폰트 어썸까지 넣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자, 여러분들이 코드를 보시다 보면 비포 애프터가 이렇게 콜론이 하나짜리가 있고요. 콜론이 두 개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짜리로 하던 두 개짜리로 하던 변화는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이 작용해요. 그러면 하나짜리 두 개짜리 뭐냐면, 자, 하나짜리는 CSS2 버전까지는 가상 클래스에 콜론을 하나 사용했어요. 그런데 CSS3 버전부터는 가상 클래스를 할 때는 콜론을 두 개 사용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before, after는 그냥 콜론 하나로 충분히 되죠. 왜냐면 콜론을 두 개를 써야 되는 거는 CSS3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가상 클래스는 반드시 콜론을 두 개 쓰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place 홀더라는 가상 클래스가 있어요. 이 가상 클래스가 뭔지는 모르셔도 돼요. 자, 그런데 place 홀더는 CSS3 버전부터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콜론을 하나만 붙이면 작동하지 않아요. 두 개 붙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콜론이 하나인 거는 CSS2 버전부터 원래 있던 가상 클래스고요. 콜론이 두 개 있는 거는 CSS3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콜론을 하나 쓰셔도 좋고 두 개 쓰셔도 좋아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플레이스 홀더 같이 CSS3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가상 클래스는 반드시 콜론을 두 개 쓰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가상 클래스의 꽃, 비포, 애프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